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시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받아든 헌재가 오늘 주심 재판관을 배정하고 첫 변론 준비 기일도 정하면서 본격적인 심리 준비 절차에 돌입한 겁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탄핵 주심 재판관은 현재 있는 6명 중 유일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정형식 재판관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먼저 여도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명이 모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절차를 논의했습니다. 우선 본격적인 변론 기일을 열기에 앞서 증거와 쟁점을 정리하는 수명 재판관 2명을 결정했습니다. 1. 변론 준비 절차에 회부하고 수명 재판관으로 이미선 정형식 재판관을 지정한다. 2. 선임 헌법연구관을 팀장으로 한 헌법연구관 TF를 구성하였다. JTBC 취재 결과 수명 재판관 중 한 명인 정형식 재판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의 주심을 맡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 재판관은 현재 6명의 재판관 가운데 유일하게 윤 대통령이 지명한 재판관입니다. 지난해 12월에 취임한 정 재판관은 1985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회생법원장과 대전고등법원장을 지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일 정 재판관의 처형인 박선영 전 의원을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하기도 했습니다. 국회에 1차 탄핵안 표결이 있기 바로 전날입니다. 주심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제외한 재판관을 놓고 컴퓨터에 의한 무작위 추천 방식으로 정해졌습니다. 정 재판관과 함께 수명 재판관을 맡은 이미선 재판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한 재판관입니다. 수명 재판관은 해당 심판의 준비 절차와 증거조사 등을 맡게 되는데 윤 대통령과 문 대통령이 각각 지명한 두 재판관이 탄핵 심판을 관장하게 된 겁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첫 변론 준비 기일을 다음 주 금요일, 오는 27일로 정했습니다. 헌재는 이 사건을 무엇보다 최우선으로 심리하겠다고 밝혔는데 저희 취재 결과 회의도 매주 2번씩 열기로 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탄핵 심판의 속도를 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어서 임예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오늘 회의에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의 첫 변론 준비 기일을 오는 27일 오후 2시로 정했습니다. 제1차 변론 준비 기일을 12월 27일 금요일 오후 2시로 지정한다. 변론 준비 기일에서 검찰, 경찰 등의 수사 기록을 조기에 확보한다. JTBC 취재 결과 다음 달부터는 탄핵 심판 재판관 회의도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진행하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첫 변론 준비 기일 이후로 매주 2번씩 회의를 열어 탄핵 심판의 속도를 내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실제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의 탄핵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8건의 탄핵 심판은 자연스레 심리가 미뤄지게 됐습니다. 윤 대통령에게 탄핵 심판 청구서 등본을 보내고 답변서를 요청하는 절차도 진행 중입니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7일 내로 답변서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첫 변론 준비 기일이 오는 27일로 잡힌 만큼 윤 대통령의 답변서 제출 시한은 그 이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임예은입니다. 검찰도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번째 소환 통보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역시 매우 이례적으로 대통령 소환 관련 소식을 언론에 자세히 알리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2번째 소환 통보도 거부하면 체포에 나서려고 검찰이 명분을 쌓는 중이란 분석이 나오는데 계속해서 박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 특수본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재차 통보했습니다. 내란 수괴 및 직권 남용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이미 지난 11일 첫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검찰은 1차 통보에서 15일 오전 10시까지 나오라고 했던 구체적인 내용을 모두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소환에 불응하자 곧바로 오늘 2차 통보를 한 겁니다. 출석 요구 시점은 이번 주로 알려졌는데 경찰이 요구한 18일 이후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검찰의 1차 소환 요청을 받은 다음 날 4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며 끝까지 싸우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변호인단이 구성되지 않았다며 소환에 불응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오늘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변호인단을 발표했습니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이 마냥 더 미루기 힘들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검찰은 이번에도 윤 대통령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체포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혐의 입증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란 해인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계엄에 관여한 군 지휘관에 대한 신병을 대부분 확보한 데다 윤 대통령이 포고령 작성에 참여하고 정치인 체포를 직접 지시했다는 진술도 다수 확보했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내란 사태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 중심의 사조직이 주도했습니다. 이 사조직을 놓고 용현파란 호칭이 붙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오늘 구속된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입니다. 곽 사령관이 구속 직전 야당에 이렇게 털어놓은 걸로 JTBC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그동안 계엄 선포를 이틀 전인 12월 1일에 알았다고만 밝혀왔는데 사실은 이날 이전, 그러니까 지난달부터 계엄 사전 모의가 있었다고 추가 폭로를 한 뒤에 구속됐다는 겁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은 말없이 군사법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구속영장 심사날인데 어떤 점 설명하실 예정이신가요? 피의자관 공포... 법원이 3시간여 만에 영장을 발부해 곽 사령관은 곧바로 구속됐습니다. 곽 사령관은 앞서 계엄 선포 후 국회 봉쇄 작전 중에 윤석열 대통령의 전화를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의결 정족수가 차지 않는 것 같다. 들어가는 문을 빨리 부시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서 데리고 나와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항명인 줄 알면서도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 증언을 이끌어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곽 사령관이 구속되기 전 자신에게 2차 공익신고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취재 결과 곽 사령관이 털어놓은 2차 공익신고 내용은 12월 1일 이전에 사전 모의가 있었다는 내용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 의원은 곽 사령관에게 추가로 털어놓은 사전 모의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어 법원에 제출하라고 조언했고 곽 사령관이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뿐 아니라 작전을 직접 지휘했다는 증언을 털어놔 큰 파장을 일으켰던 곽 사령관이 추가로 사전 모의 사실까지 증언하면서 모두가 몰랐다고 했던 계엄 준비 과정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유선입니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고통받으시는 모든 국민들께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취임 5개월 만에 물러났습니다. 스스로 물러난 게 아니라 사실상 쫓겨난 것이란 평가입니다. 당을 장악하지 못했던 한 전 대표는 윤 대통령 탄핵안을 놓고도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다 결국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사퇴 기자회견을 마친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국회를 찾은 지지자들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나라가 잘 되게 하는데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겁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어 저는 포기하지 않겠다는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 치러질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발언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역시 앞선 기자회견에선 당의 전통적인 지지층을 향한 메시지도 냈습니다. 마음 아프신 우리 지지자분들 생각하면 참 고통스럽지만 여전히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전 대표가 주요 국면에서 보인 행보가 대선 도전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실제 한 전 대표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을 두고 국민들이 걱정하실 만한 부분이 있다고 했던 것과 달리 김 여사 특검법에 반대했고 최상병 특검은 제3자 추천 방식을 전제로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당내 반발에 부딪혀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을 앞두곤 찬반 입장이 계속 바뀌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떤 것이 나은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고 그 과정에서 제가 국민들께 답답함을 드린 것 같아요. 그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더욱이 이 과정에서 당내 소통을 충분히 하지 않으면서 친한계 의원들도 등을 돌리는 등 대표로서 한계를 드러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